여전히 탈락에 있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박서진의 미스터 트로트 마지막 무대는 안성훈과의 1대1 데스매치였습니다. 현장 상황 목격담에 따르면 당시 두 사람 모두 굉장한 무대를 선보여 어느 쪽이 승자가 될지 알 수 없을 만큼 흥분의 도가니였음에도 13대2라는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때 박서진에게 하트를 주었던 두 사람이 바로 진성과 현영이었습니다. 박서진은 탈락한 이후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모교의 장학금 기부를 하는 스케줄을 제외하고서는 한 달가량 두문불출하였다고 하죠. 이때 박서진의 실력을 알아보았던 진성은 이번 시즌만이 아니라 지난 시즌에서도 예리한 심사평과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호랑이 마스터라 불리며 후배들의 실력을 견인했습니다. 박서진과 안성훈의 무대가 끝난 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무대에 진성도 난감한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진성은 오늘 정말 괴롭습니다. 안성훈 씨는 노래를 정갈하게 해요. 평가 자체가 언어도단입니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또 박서진에 대해선 서진 씨는 이 노래를 소화를 제대로 해버리면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노래가 매력 있었어요. 그래서 이마에 주름이 3개나 생겨버렸어요. 라고 호평했습니다. 이렇듯 평소에도 후배들을 아끼는 것으로 소문난 진성이지만 그가 그만큼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후배들을 이끄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늘 역시 짧지 않은 무명의 시절이 있었고 인생사가 다사다난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이제야 빛을 보는가 싶었으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말죠. 진성은 여러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는 고된 시집살이와 아버지의 물리적 가해로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찾기 위해 3살밖에 되지 않은 진성을 두고 떠났습니다. 홍역도 앓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셨고 진성은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혼자 병원에 가서 홍역 주사를 맞았습니다. 3살부터 부모님의 부재로 친척집을 전전하며 떠돌이 생활을 했던 진성을 8년가량 그 생활을 이어갔고 호적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함께했던 할머니는 진성이 4살 때부터 중풍을 앓았고 3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진성은 초등학교도 제때 들어가지 못해 12살 때 겨우 입학하게 됩니다. 그는 당시를 떠올리며 고아보다 더 힘들게 살았어요. 차라리 나를 버릴 거면 보육원에 버리고 가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는 들로 산으로 다니며 떼감도 했고 배가 고프니 산에서 열매도 따먹고 진달래꽃도 많이 먹었다고 어린 날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2살이 되던 해 어머니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외삼촌이 찾아왔고 그런 외삼촌의 첫 말은 너 어머니 보고 싶지 않니? 였습니다. 사실 진성은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원망만 가득 차 있었고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상스러운 욕을 했을 만큼 피해 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린 진성은 10년 만에 어머니를 만났지만 처음 드는 생각은 저분이 내 어머니인가? 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다시 만나고 난 뒤 그의 생활은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버지하고 다시 결합을 했는데 처음에 안 맞느니만 못할 정도로 너무 괴로운 나날이었어요. 거의 매일매일 싸웠어요. 너무 싸우니까 외삼촌이 다시 갈라서게 하려고 했어요. 아버지하고 싸우고 어머니를 데리고 갔어요. 너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없는 서러움을 겪었고 어머니하고 떨어지면 밥을 굶기 때문에 따라가려고 어머니를 따라가는데 버스 타는 과정에서 외삼촌이 저를 발로 찼어요. 제가 뒤로 나자빠졌다어요. 네, 너희들은 나의 부모가 아니라 철천지원수다. 다시는 내가 당신들을 부모라고 생각 안 하고 다시는 내가 너희를 안 만날 것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는 다시 혼자 버려졌고 친구들은 모두 중학교로 올라갔지만 그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고 하고 그의 선생님을 길에서 마주치게 되고 선생님이 서울로 가서 기술을 배우라고 그에게 돈을 조금 쥐어줬습니다. 그 돈을 받고 서울로 그는 향했습니다. 이후 노래에 자신이 있었던 그는 가수가 돼서 유명해지면 부모님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야간업소에서도 일하기 시작했지만 업소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못 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야간업소를 전전하며 그는 악착같이 힘든 세월을 버텼습니다. 그는 1994년님의 등불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되었고 무명으로 전전하다가 힘들게 보내던 그 시절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막걸리를 올리고 본인도 한 잔 마신 뒤 먼 산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를 보는데 환청이 들렸어요. 너는 아직도 헤매고 있냐? 누가 그렇게 태클을 거냐? 네, 애비가 태클을 막아주겠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가수 인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43살이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로 감동을 자아냈고 태클을 걸지 마로 빛을 보기 시작하며 그는 안동역에서로 첫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고 보릿고개까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이제 빛나는 나날들만 계속되는가 싶었지만 이름을 알리려는 찰나 불행이 또 찾아옵니다. 안동역에서가 뜨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림프종 혈액암과 심장판막증이 동시에 찾아온 것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암입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혼이 나갔어요. 요즘에는 암에 좋은 약도 많이 나오고 초기에 발견하면 나을 수 있는데 당시에는 암이라면 죽는다는 생각이 강했죠. 사형 선고였어요. 인생이 여기서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특히 그는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컸습니다. 아내와는 그가 50살이던 때 만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백년해로를 꿈꾸며 행복한 생활을 기대했지만 이들 부부에게 닥친 것은 병고였습니다. 병실에서 잠든 아내의 모습에 왜 이렇게 내가 고통을 줄까? 내일 아침에 어디라도 떠나버릴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은 호전이 됐고 완치가 없다는 림프종 혈액암 때문에 그는 체력에 맞게끔 활동하고 있다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성에게는 아직 정신적인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2년간 공연을 할 수 없었어요. 무대가 이제 어색해요. 노래라는 게 3일만 안 해도 어색하거든요. 울적하다는 생각은 항상 있어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제가 점점 위축되고 있어요. 나이는 먹어가고 이러다 그냥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있어요. 또한 그는 암투병을 했던 당시를 이야기하며 마음의 준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내가 1인실을 권유했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요. 마지막 가는 순간 외롭게 가기 싫었어 6인실 병실을 고집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둘 호스피스로 이송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때는 잠들면 못 깨어날까봐 잠도 못 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마음과 더불어 응원을 보냈습니다. 아내도 남편 진성에 대한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오늘 이제 일 나가면 괜찮을까? 그런데 또 아침에 일어나서 컨디션 안 좋으면 오늘 하루 종일 근심, 걱정하며 있는 거고 들어올 때까지 그래요. 집에 올 때까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고난의 시간을 넘긴 뒤 이제는 후배들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진성인데요. 박서진 역시 어린 시절부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혼한 아버지 쪽에 있던 형 3명 중 2명이 2009년 갑상선암과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해 49일 간격으로 숨진 안타까운 가정사가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형들의 병원비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은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았고 아버지는 당뇨병을 앓았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박서진은 트로트 가수를 꿈꾸면서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가수의 꿈을 잠시 미뤄두고 고등학교를 휴학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 혼자 어부일을 하실 수 없었던 아버지를 도우며 어부일을 하고 있는 삼천포 소년으로 출연했습니다. 자신과 같이 힘든 길을 걸어온 후배이기에 진성 역시 박서진에게 응원을 보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진성이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며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시길 바라며 박서진 또한 콘서트 준비와 더불어 좋은 활동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